첫 번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틀린 걸 다시 또 한번 풀어서 2차 풀이까지 해서 내용과 문제 중에 이해 안 된 거를 주문서 적어놓고까지가 이제 일차적인 숙제인 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단원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선생님. 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개념 설명을 해주지 않는 학원으로 되게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개념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설명을 해주고 나면 좀 쉬울 수 있잖아요. 아직 가르치기도 좀 쉽고. 그렇죠. 네.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한 단원을 알게 된다. 또 중요한데 그거에 더 플러스 알파로 아예 공부하는 법 자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꼭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적용이 될 거고 나중에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대학생만 돼도 그렇고 성인이 돼도 뭔가 배울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고 생각돼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념 설명을 안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 뭐 배운 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단원을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아이들은 특히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새로운 단원을 모르니까 배우는 건데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주위에 친구들이 선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네. 친구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또 주변의 어른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력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단어를 내가 정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단어를 혼자서 공부한다. 그럼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쵸, 네, 맞아요. 하나씩 알아가면 되지. 근데 그 마음가짐부터 우선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다 모른다 그거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단원들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한번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학원에서 모든 단원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 맞아요. 첫 번째 숙제를 해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개념 프린트 같은 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개념 프린트를 놓고 대부분 보면 개념들이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책도 그렇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개념 프린트, 내용 프린트라고 하는 것에도 작은 정의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정의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이나 공식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끄떡끄떡하고 뒤에 있는 뭐 단원 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바로 풀어보면 될까요? 학생 입장에서? 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정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단원이라면 공식 자체나 정의 자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오랜 세월 동안에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와 공식이니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공식은 다 외워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공식이 외워지지 않으면 해설 문제 풀이를 봐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은 외우고 그리고 그 공식을 정말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보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보기가 너무 쉬우니까 잘 안 풀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오류가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1번, 2번 문제 주로 틀리죠. 그렇죠. 네. 가장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근데 사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제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건데 그냥 단순 쉽다는 그냥 풀이 자체 답이 나오는 과정의 어떤 쉬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봄으로 해서 그 내용이나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죠. 그럼 보통 보면 이제 하나의 주제가 있고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런 소단원들이 뭐 10문제가 됐든 20문제가 됐든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소단원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또 중단원까지도 완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쌓이면 대단원까지 마무리돼서 한 단원의 공부가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처음 단계 내용을 책에 있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기를 풀고 적당히 이 공식은 뭔지 알겠어 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뭐 해설이 보통 붙어 있는 각 책마다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예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개념 익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준 문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해설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조금 아까 내가 약간 어설프게라도 이해했던 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내용과 문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그 문제의 풀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스텝인데 내용을 적당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소단원별로 이루어지고 그 소단원이 서너 개가 모여지면 전체 한 단원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끊어서 공부가 됐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요약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그 요약은 처음에 할 때도 약간 요약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으로 줄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끊어서 읽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 빼고 이렇게 해서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보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무엇이 핵심이냐 무엇이 핵심이 아니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일단은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읽어보고 요약도 해보고 어설프게라도 해보고 문제를 푼 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체 내용을 많이 압축된 상태에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빼고 가능하면 문장형이 아닌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적인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해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하는 거 거기까지가 일단 내용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 공부에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첫 번째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할 수 있도록 오답 노트나 질문 노트에 그렇죠. 적어오는 네, 것까지가 맞아요. 숙제에 포함이 되겠네요. 첫 번째가 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첫 번째 날의 숙제는 항상 숙제 완성은 첫 번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틀린 걸 다시 또 한번 풀어서 2차 풀이까지 해서 내용과 문제 중에 이해 안 된 거를 주문서 적어놓은 것까지가 이제 일차적인 숙제인 건데 그쵸.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해오는 거.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수업을 해나가고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한테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설명 없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죠. 첫 번째 숙제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전제하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자기 능력껏 해서 질문할 거를 챙겨서 학원에 가면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잘못 생각한 거,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 뭐 당연히 있죠. 오개념도 잡을 수도 있죠. 그쵸, 네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그걸 다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미처 내용과 문제가 연결이 안 됐던 부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통해서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또 그 연결하는 시각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수업 중에 하게 되고 그 수업이 첫 번째 수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한 이후에 완벽한 이해를 하는 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응용 완전 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는 거는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까지의 부담을 갖지 않고 숙제를 해오면 되고 그 이해 폭도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거듭하면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뭐 한 번 수업했다고 다음날 바로 좋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적당한 세월이 흐르면 학생들마다 자기 역량에 맞춰서 적당한 시간 후에는 역량도 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법도 터득하고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쭉 다 확장돼서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는 걸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지도하고 싶고 그런 시각에서 일단은 겁을 먹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오는 거. 그게 선생님도 수업을 해오셨지만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왔다는 건 느끼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저희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맞아요. 가장 네.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숨기려 하지 말고 그냥 난 여기까지만 했어. 여기까지는 난 최선을 다한 거야. 그거는 그냥 통해서 보여진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고 같이 만드는 단계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면 그 과정이 그러면 학생의 역량이 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겪어서 제대로 느끼고 좋은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숙제를 해서 선생님과 만나서 첫 번째 숙제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군요. 그죠? 네. 첫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